시사매거진 2015. 안녕하십니까. 시사매거진 2015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양성래입니다. DKBS의 유일무이한 시사 프로그램, 단국대 학우 여러분들의 시사상식을 높여드리고 대한민국 이슈에 관한 관심도를 상승시켜줄 시사매거진 2015. 국내와 해외를 가릴 것 없이 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보고 파헤쳐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선별하고 또 선별하며 꼭 알아야 할 이슈의 기사와 학우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공감 가는 댓글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럼 시사매거진 201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가벼워지는 옷차림 만큼 늘어나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도찰 범죄인데요. 지하철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스키니진이나 검정 스타킹을 입은 여자들의 모습을 몰래 찍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결에 관한 반발이 거셌습니다. 인터넷에선 도찰과 관련해 이러면 유죄고 이러면 무죄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도찰과 관련해 적용되는 법이 성폭력특례법 14조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처벌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법률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될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판결의 경우 스키니진은 문제없고 미니스커트는 안 되고 하는 식의 어떤 복장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 장 찍으면 문제가 되지만 한 장 정도는 괜찮다 하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범행 횟수에 관해서도 상이한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도찰한 범죄자에게 범행 횟수든 재질이 좋지 않다고 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있었으나 또 다른 사건에서는 남성이 마을버스에서 여고생 치마와 허벅지를 도찰한 건에 대해서는 단 한 장만으로 유죄 판결이 났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의도성 등의 문제이지 장수가 적다고 봐주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최근 스마트폰은 찍고 삭제가 되기 때문에 범행이 적발되어 검거된 후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일단 도찰 행위가 명확했다면 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는 한 사례로 알 수 있는데요. 2009년 한 남성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 동영상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잡혔는데요.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저장이 안 된 겁니다. 이 건에 대해 2심에서는 미수에 그쳤다고 봐서 무죄가 났으나 대법원에서는 기기상의 촬영 내용이 머물러 있었고 행위가 확실하니 촬영죄가 적용된다고 봐 앞서 무죄 판결을 되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장소에서의 도찰범죄,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제재하고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 겪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도찰 처벌과 관련된 법조항은 없고 지자체별로 조례가 있는데요. 지난해 후쿠오카에서 한 자위대 장교가 치마 속 몰카 촬영을 하다 잡혔는데 겨우 60일 정직에 그쳐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재판정에 섰는데 아예 무죄가 났습니다. 주 대법원에선 현행법상 나체 혹은 발라 상태 사람을 도찰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 이 경우는 적용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해외에서도 역시 이 범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운이 좋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문제 전문가인 신진희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모든 정황을 고려해 판결을 내린 것이지 사진 내용만 보는 게 아니다며 언론에 부분적으로 나온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빠져나가겠지라고 판단했다간 큰일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성폭력특례법이 아니더라도 사진 찍힌 피해자가 민법상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측의 설명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날이 덥습니다. 지하철에서 모두 의심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해마다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것을 퀴어 문화 축제라고 합니다. 올해는 다음 달 6월 9일 서울광장에서 그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 퀴어 문화 축제 진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소수자들이 퀴어 문화 축제를 열려고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부 단체 회원들이 나서 집회 신고를 하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장소를 대학로에서 서울광장으로 변경했지만 축제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휴일이었던 지난 24일 일요일 오후 서울 남대문 경찰서엔 때 아닌 시민 여럿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28일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 문화 축제의 퍼레이드를 열기 위해 집회 신고를 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자리를 비우지 못했는데요. 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 관계자도 집회 신고를 위해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진을 친 것은 지난 21일이었습니다. 서울광장을 관할하는 남대문서는 다음 달 28일자 집회 신고를 위해 29일 0시에 내방하는 민원인들은 경찰서 경사로 통로에서 대기해주기 바란다면서 대기 순번에 의한 신고 수리를 공지하였습니다. 축제 주최 측은 지난 13일 퍼레이드 개최일과 장소를 한 차례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는 원래 대학로에서 행사를 가지려 했으나 기독교 단체들과의 선점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도 기독교 단체들은 홍대, 신촌, 서울역 광장 등 집회 신고를 함으로써 축제를 막기 위해 손쓰고 있습니다. 이에 강명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다음 달 28일 퀴어문화축제를 연다는 것을 아는 경찰이 갑자기 대기 순번을 주겠다고 공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퀴어란 다양한 사회적, 성적 소수자들을 아루는 표현입니다. 퀴어문화 축제는 2000년에 첫 회를 개최했고 올해로 16회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소수자들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했으나 정확한 통계조차 나와 있지 않은데요. 보통 외국 연구 사례를 봤을 때 보통 5% 내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축제에서는 처음 2000년도에 시작한 축제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유입될 것이 예상됐으므로 안전한 행사를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광장이 선정되었던 것인데요. 서울광장에서의 축제 퍼레이드를 반대하는 이들을 상대로 축제 조직위원장은 사회 구성원이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해외 같은 경우엔 해당 지역의 소방관, 경찰관들이 직접 퍼레이드에 참여하면서 지지를 표현해주면서 안전을 지켜주기도 하는데 이에 반해 이번 일과 같은 경찰의 처사는 부당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대법원은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한 허위 집회 신고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분명 지금의 기독교의 자리선점식 줄서기는 잘못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위 기사에서 충돌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처럼 동성애를 반대하진 않지만 서울광장에서의 퀴어문화축제는 반대한다는 입장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15번의 퍼레이드를 살펴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춤이나 노출들이 이어졌습니다. 고로 다소 선정적이고 특히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왜곡을 심어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다수인 것을 감안해야 했던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더욱이 서울광장은 대한민국 대표광장으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장소인데 그런 곳이 선정적이고 가치관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를 선전하는 장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 국민투표로 아일랜드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독일 사회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톨릭 국가의 보수 국가로 불리는 아일랜드에서 들려온 합법화 소식에 전 세계가 놀라기도 했죠. 이렇듯 동성애자를 사회적 소수자를 결혼이란 사회적 제도 안으로 받아들였다는 건 그 나라 사람들의 포용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뜻하는 것이겠죠. 나와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그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하거나 혐오하지 않는 것.
어울러 살아갈 수 있는 구성원이란 것을 인식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저희 시사 매거진 2015는 지난 3월 11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총 8회에 걸쳐 학우 여러분들과 만남의 장을 가졌습니다. 잊고 지내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와 아픈 청춘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던 사장몬 사태를 시작으로 하여 오늘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한 논쟁까지. 오늘은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시사 매거진 2015의 마지막 방송인데요. 한 주간의 가장 뜨거운 이슈 2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이해하기 어려웠던 혹은 접근하기 쉽지 않았던 사회 문제에 조금 관심이 생기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시사 매거진 2015를 진행하면서 평소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뉴스에 한 번 더 눈길이 갔습니다. 아마 시사 매거진 2015가 시사라면 질색하던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양성래였습니다. 시사 매거진을 사랑해주셨던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박지은, 기술 강수정, 진행의 양성래였습니다.